공연 티켓 하나 예매하는 것도 경쟁이 치열한데 와 티켓 가격도 장난이 아닙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따르면요. 지난해 국내 대중음악 공연의 티켓값이 평균 12만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앞자리 VIP석이 아니라 평균이 12만 원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888만 원짜리 티켓이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뭐 해프닝으로 봐야 하는 건지 와 티켓 가격이 엄청나게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 구조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순천향대 공연영상학과 원종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좀 공연 많이 보시나요? 아무래도 직업적으로. 예, 아무래도 많이 보는 편입니다. 근데 티켓 가격 교수님도 어떻게 좀 부담 되시죠? 제가 예전에 썼던 책 중에 제목이 뮤지컬 티켓 없으면 훔쳐라라는 책이 있었어요. 요즘 밈처럼 여러 사람들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뮤지컬 대신 콘서트를 집어넣어서 콘서트 티켓 없으면 훔쳐라. 교수님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든데 정말 훔쳐도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올리시는 농담처럼 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훔치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시죠? 그럴 정도로 재밌다, 뭐 흥미롭다 이런 뜻으로 쓴 표현인데 그 밈이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정말 공연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사람들이 부담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 뭐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습니다. 티켓 그렇죠. 가격도 그렇죠. 근데 최근에 한 공연 티켓 가격이 888만 원짜리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하다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건 좀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 아닌가. 일부러? 화제를 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888만 원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붙긴 했었어요. 뭐 프리미엄 1% 티켓이다. 이거 사면은 인근에 전용 라운지가 있고 식음료 부스 뭐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뭐 이런 조건들이 붙긴 했지만 하나의 이슈화하기 위한 티켓이지 정말 이 티켓을 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다만 외국에서는 암표가 굉장히 비싸게 팔린 적은 있기는 있어요. 예. 뮤지컬 같은 경우에 인기 있었던 작품 해밀턴이라는 뮤지컬이 있었는데 암표가 2,500만 원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게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암표 그렇죠. 시장에서. 네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한정적이고 보고는 쉽고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가장 인기 많은 그룹 중에 하나가 블랙핑크인데 가장 비싼 자리값이 공연 27만 5천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또 대형 뮤지컬도 거의 20만 원에 가까운 티켓 가격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티켓 가격이 올라가는 걸까 아니면 해외도 마찬가지입니까? 비슷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콘서트 티켓 같은 경우, 그러니까 단발성 공연들이죠. 장기 공연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히 티켓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건 콘서트뿐만 아니라 오페라 같은 발레 같은 작품도 인기가 있는 경우에는 티켓이 굉장히 비싼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로얄 발레나 로얄 오페라가 굉장히 유명한데 인기 있는 작품의 티켓 가격이 거의 100만 원에 가까운, 제일 비싼 자리가 물론 그렇긴 하지만요. 그런 가격이에요. 근데 로얄 오페라의 운영은 한 50%가 티켓 판매, 나머지 50%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상층, 노동자 계층은 야, 내가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연장인데 나는 저 티켓을 살 기회가 없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정치적 이슈로까지 등장하기도 합니다. 뭔가 왕립 발레단인데 세금이 투입이 되는데 티켓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파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지금은 오프 시즌이라고 그래서요. 오페라나 발레를 하지 않을 때에는 대중음악 콘서트 혹은 뮤지컬 공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모색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티켓 가격은 뭐 액면가는 비슷한데 우리나라 경제 수준, 규모 이런 것들을 좀 따지자 보면은 1인당 국민 소득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조금은 좀 체감하는 건 좀 높지 않나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도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한 개발도상국에서 공연할 때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좀 화제가 됐다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근데 이게 또 나라마다 어느 정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원래 가까운 곳, 무대 가까운 곳은 뭐 VIP석, R석, 뭐 A석, B석 막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거의 전 좌석을 VIP 가격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은 좀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 뮤지컬 공연은 1층이라도 가장 싼 티켓을 파는 자리가 있어요.
보면은 restricted view라고 해서요. 무대 전체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얼마나 잘 들리는 자리, 얼마나 잘 보이는 자리인지에 따라서 가격을 차별화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1층이면 전부 다 VIP석. 다 알석. 네, 그런 것들은 조금 공연이 더 성숙되면은 앞으로도 좀 세밀하게 구분해 볼 필요 있지 않나는 생각을 갖게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라는 게 있어요. 뭐 이렇게 막 가격을 막 변화를 시키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온라인몰처럼. 탄력성 있다는 표현을 쓰는 것들이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티켓이 얼마나 팔려나가나 보통 오픈런 같은 시스템을 쓰기도 하는데요. 예. 오픈런은 뭐냐면 종연을 결정하지 않고 계속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 예매가 어느 수준 이상 판매가 되면 공연을 계속 지속하고 그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공연이 언제 이제 종연이 될지 결정한다. 티켓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 가격을 오늘 뭐 큰 소식 중에 하나가 우리 단통법 폐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폐지됐죠. 무한 경쟁 시스템 같은 것들이 공연계에 도입돼 있어서 인기 있을수록 티켓이 비싸고 그렇지 않은 공연은 우리 좀 싸니까 많이 보러 오세요라는 정책들을 쓰는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관객들이 계속 오면 상연을 계속 늘려가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할 수도 있는 거네요. 공연이 훨씬 더 길게 공연을 하는 성향이 있죠. 그러니까 상연 기간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공연 천석 이상 공연장에서 공연된 작품은 레미제라블이라는 뮤지컬인데요. 지금 현재 39년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막 공연단을 바꿔가면서 여러 팀들이 그렇죠. 보통 배우들은 1년씩 계약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유명 배우들은 유명 작품을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언제 저 작품에 참여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한다라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지수님이 요즘 아이돌 콘서트 가격은 4층이 16만 원, VIP석이 20만 원이더라고요. 더 비싼 팀들도 있습니다. 또 이게. 근데 그러면 공연 티켓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그 요인을 좀 뜯어보면 역시나 뭐 가수나 배우들의 출연료, 섭외료가 가장 클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꼭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전체 제작비의 약 30%가량이 인건비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특히 유명세가 있는 인지도가 높은 출연진이 등장할 경우에 티켓 가격이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이게 사실은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좀 독특한 현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 뮤지컬 같은 공연 산업을 보면 로열티 캡 같은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제작비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제작진입니다. 유명 작가, 작사가, 뭐 이런 연출가, 이런 크리에이티브 팀들인데요. 이들이 너무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게 되면 전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이상 로열티를 가져가지 못하게 캡을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로열티 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 금액보다는 뭐 비율로 하나요? 그렇죠. 그래서 몇 % 이상은 못 가져가게 된다. 그러니까 뭐 메이저리그 야구팀의 최고 연봉 선수가 얼마 이상 못 가져가게 그러니까 캡을 씌우는 거랑 비슷한 제도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뭐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노조 같은 배우 노조라든지 이해 관계자들이 결정을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다 공멸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 좀 이런 방식을 써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개런티 캡을 좀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배우 조합이 됐든 아니면 제작자 연합이 됐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유명 배우나 유명 인지도가 높은 셀러브리티가 공연에 나오는 것들은 뭐 너무 당연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사실 공연에서 큰 수익을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공연이나 무대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팬들과 직접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거기서 얻은 인지도나 혹은 인기를 다른 장르의 개런티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공연은 좀 그런 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그 작품 하나에서 뜨면은 그 스타는 또 뭐 CF라든지 다른 상업적인 활동도 많이 부수입으로 또 하게 되니까요. 이장호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 목소리가 배우 조승우인 줄 아셨어요. 순천향대 공연 영상학과 원종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연료 말고 또 은근히 많이 나가는 또 다른 비용도 많을 거 아니에요? 공연. 스텝들도 일반적으로 그 스텝들 물론 있고요. 특수 효과 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공연을 많이 보러 오게 하려면
특별한 체험들, 무대 장치들, 볼거리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게 마련인데요. 개발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의상이나 소품 같은 경우에 아주 많은 경비가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유명 뮤지컬 같은 경우에 뭐 여자 주인공의 드레스가 기천만 원 수준의 옷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작비 상승 요인으로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제작사 이걸 기획하고 공연을 이끌어가는 제작사 입장에서는 공연 한번 하면 그 티켓값 대비 얼마 정도를 가져가게 돼요? 이것도 작품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입 뮤지컬이냐 창작 뮤지컬이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런데 보통 우리 흔히 말하는 BEP 똔똔이 된다 뭐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티켓 손익분기점. 전체 매출의 한 60%에서 65% 수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손익분기점이 티켓 가격의 한 60%.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60%. 전체 매출의 60%. 네, 근데 이제 창작 뮤지컬일 경우에는 그 수치가 훨씬 낮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수입 뮤지컬보다는 창작 뮤지컬, 경쟁력 있는 K 뮤지컬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공연 같은 경우에도 원작이 뭐 레미제라블이라든지 그러면은 그쪽에다 로열티를 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게 돼요? 매출? 방송에서도 보통 보면 이렇게 외화 같은 경우에 몇 번 방송할 수 있는 권리를 얼마의 금액으로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공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안에 몇 회 정도 수준 공연을 했을 때 몇 %를 지불한다라는 게 결정이 되고요. 다만 이런 라이선스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민법 그러니까 일종의 계약법이기 때문에 어떤 계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말씀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면 아무래도 그 퍼센티지가 높아지겠죠. 지금 박영은 님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 관객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질까요? 더 오를 것 같다라고. 왜냐하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할수록 가격이 낮아지는데 공연 같은 건 이제 사람이 다 하는 일이다 보니까 관객이 그러니까 수요가 높아진다라고 해서 뭔가 좀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것도 좀 제한적일 것 같아요. 그걸 아주 쉽게 생각하시면 수요 공급 곡선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요가 많아진다고 단순히 가격이 낮아지진 않죠. 그거는 오히려 그러네요. 공급이 제한적이면 더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수요와 알맞게 책정을 해야 티켓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더 오래 공연하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공연들이 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정책적 요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반짝해서 그 안에 모든 손익분기점도 넘고 이익도 남겨야 하는 것보단 수년간 장기 공연을 하면서 조금 더 낮은 값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특히 제작비 구조를 보시면 예. 프리 프로덕션 코스트하고 포스트 프로덕션 코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막을 올리기 전에 들어가는 비용들, 예를 들어서 연출료, 뭐 디자인료, 개발비 이런 것들이 들지만 일단 막을 올리면 그 뒤는 거의 메인티넌스 비용이 유지 보수 비용이 주를 이루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대관료 뭐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죠. 공연 기간이 길어진다는 얘기는 포스트 프로덕션 코스트가 길어진다는 의미고 그만큼 가격 탄력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공연장이 너무 큰 곳에서 짧게 공연하면서 티켓 파는 것보다는 조금은 좀 작은 공연장에서 오래 공연하는 것이 티켓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그 공연하는 배우라든지 또 이해관계는 좀 다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짧은 그렇죠. 기간 내내 또 크게 벌려고도 할 테고. 저는 가끔 그래서 분갈이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분갈이요. 예, 우리나라 공연 산업이 지금까지 아주 잘 성장해 왔지만 이제 앞으로 더 한층 성장하는 성숙되는 시장으로 가려면 체질 개선을 좀 할 필요가 있다. 분을 갈지 않으면 뿌리가 뻗쳐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요. 보다 큰 화분에 담아주고 이식시켜주는 노력, 실험을 해야 된다. 장기 공연 시스템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왜 K-팝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도 이제 투어 많이 돌게 되고 또 우리의 창작 뮤지컬이 해외 나가서 좋은 수상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서 들여왔던 뭐 로열티 줬던 그런 작품들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선순환이 되면은 뭐 부가적인 수입 또 산업의 규모도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개런티 캡도 마찬가지고요. 시장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 특정 부분에 많이 소요되는 제작비 같은 경우는 제어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공공적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익 참여자들 혹은 이 공연이나 콘서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종의 공감을 이루면서 서로 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우리나라 공연 산업이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 강국 대한민국이 되어서 그렇죠. 이게 아주 수년 전에 우리가 논의할 때랑은 또 느낌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이제 수출 산업이 되었고요. 오늘 그 공연 티켓 가격에 대해서 순천향대 원종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